강의를 이어서 계속하겠습니다. 숫자 체계가 있는데요. 우리는 보통 쓰고 있는 것을 이거 왜 배우냐? 이거 사실 다 배우신 거죠. 고등학교 때 다 배운 내용인 것 같은데 이거 왜 배우냐면 우리는 이제 십진수 체계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십진수 체계에 익숙해져 있고 디지털 시스템은 0과 1로만 이제 나타냅니다. 0과 1. 이진수 체계를 따른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점에서 좀 차이가 있습니다. 0과 1을 가지고 디지털 시스템의 최고봉은 뭐냐? CPU입니다. CPU. 디지털 시스템의 최고, 디지털 시스템의 어떤 총화, 그거는 CPU죠. CPU가 현존하는 가장 복잡하고 가장 수준 높고 가장 완성도가 높은 그런 디지털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CPU가 할 수 있는 것이 결국 센트럴 프로세싱 유니트, 프로세싱이라고 하는 것이 처리하다라고 하는 건데요. 그것이 또는 이제 연산하다 그런 뜻을 갖고 있죠. 연산하다, 처리하다, 연산하다. 디지털 시스템에서는 물론 신호 처리, 보통 우리 전자공학 영역에서는 처리하다라고 하면 신호를 처리하는 거고요. 디지털 특히 CPU 영역으로 가면 처리하다라고 하는 것은 계산을 연산을 실행한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연산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논리 연산과 수리 연산입니다. 수리 연산은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누고 그거를 합니다. 수리 연산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누고 그걸 하죠. 사칙 연산. 디지털 시스템에서 구성한 디지털 시스템은 다시 원리적으로 가면 0과 1 가지고 한다. 0과 1 가지고만 일 처리를 한다. 0과 1을 가지고 계산을 한다. 네, 그렇게 되죠. 0과 1로 계산을 하는데 자 그걸 가지고 0과 1은 이진수니까 이진수의 성질을 한다. 이제 이번 강의에서 바로 그런 이진수 체계에 대해서 이해를 하는 이진수 체계 그런 거고요.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논리 게이트, 논리 연산을 배운 다음에 논리 회로로 가는데 논리 회로에는 아까 말했던 조합 회로, 순차 회로 이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가산기, 감산기 또 멀티플렉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배우게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이 사칙 연산과 논리 연산, 수리 연산과 논리 연산. 논리 연산은 맞냐, 맞지 않냐, OX죠. 크냐, 작냐 이런 문제. 같냐, 같지 않냐 이런 거죠. 그래서 논리 연산과 수리 연산을 담당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실제로 디지털 시스템에서 처리해야 되는 일들은 우리 사람의 실제 세계에서 벌어지는 수많은 이벤트들에 대해서 인식하고 그것과 관련된 연산 처리를 해서 제공을 합니다. 그 결과를 제공을 합니다. 근데 얘들이 하는 방식은 얘들이 사용하는 숫자, 얘들이 사용하는 논리 체계는 오직 0과 1이에요. 0과 1이죠. 그러니까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인식 세계하고 조금 다릅니다. 물론 깊이 있게 들어가는 디지털 논리 또는 인공지능 영역에서는 자꾸 끊임없이 사람이 갖고 있는 어떤 지능을 이제 따라합니다. 실제로 인공지능 기술을 들어가 보면 생명체가 인식하는 것 그런 것들을 따라합니다. 지금 생명체의 어떤 학습 프로세싱이 명확하게 구분이 안 돼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생명체의 학습에 대한 프로세스가 딱 한 가지가 밝혀진 게 있는데 그게 예쁜 무슨 벌레지 그거 있는데 실제 그 명칭이 생물학적 명칭이 예쁜 꼬마 선충, 예쁜 꼬마 선충이라고 하는 그 아주 작은 벌레가 있습니다. 그 벌레가 무엇인가를 자기 주변 상황을 학습하는 그 알고리즘 그거 하나는 밝혀졌어요. 근데 그 외에 다른 생물들의
학습한다는 것, 어떤 인식한다는 것, 그 정확한 시스템은 아직 명확하게 못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분 밝히고 있어요. 거미는 어떻게 자기 거미줄에 걸려 있는 어떤 걸려든 물체가 자기가 먹을 만한 건지 또는 나가서는 안 되는 자기를 해칠 수 있는 그런 강력한 것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뭐 그런 것들을 알아내죠. 나비는 어떻게 나방의 어떤 시각을 받아들이는 감각, 그러니까 이제 시각을 통해서 사물을 인식하잖아요. 그것을 어떻게 나방과 나비는 이제 다르게 인식하는가?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속속 밝혀지고 있기는 한데, 어, 그 지금 제일 그런 자연계에서 그런 지능 시스템, 그다음에 인식 시스템의 최고 성능을 발휘하는 것은 사람의 뇌입니다. 사람의 지능인데요. 그래서 요즘은 뭐 뇌과학 뭐 이런 저 아까 얘기했던 그 대학원은 그 학교 대학원은 카이스트 그 대학원은 뇌과학 무슨 전문 뇌과학을 전문으로 하는 대학원인가 뭐가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인간의 지식은 어디에 저장되는가 아직 모르죠. 그게 어떤 형태로 어디에 저장되는지 그게 명확하지 않습니다. 추측하는 것들만 나오죠. 이런 형태로 이런 장소에 저장될 것이다. 여러분들이 뭐 예전에 배웠던 그런 어떤 뇌 모양을 그려놓고 어떤 거는 이 부분에 저장이 되고 뭐 또 무슨 역사적 사실은 뇌의 이 부분에 저장, 그거 다 거짓말입니다. 그거는 명백한 거짓말이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정확하게 인간의 학습이 어떤 형태로 뇌의 어떤 곳에 어떤 식으로 저장이 되는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그러나 어쨌든 간에 연구는 계속되고 있고 부분 밝히고 되고 있는데 인공지능이 대부분 그거를 이제 모방합니다. 사람의 인공 시스템들이 그런 것들을 모방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자연계에서 이루어져 있는 그런 시스템들이 가장 효율성과 정확도가 높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알고 있는 지금 사람 간의 일이 복잡하기 때문에 연산이 필요한 거거든요. 논리적 연산이든지 수리적 연산이든지 그것이 필요한데 사람들이 그 많이 사용해 온 것은 전 세계적으로 최근 뭐 2000년간 많이 사용해 온 것은 십진법입니다. 십진법. 그런데 컴퓨터는 이진법을 사용을 합니다. 자,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학습을 하자는 거죠. 이런 뭐 기수가 10인수를 십진수라고 한다. 뭐 이런 건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배우지 않았나요? 예. 바벨로니아 사람들은 60진법을 사용을 했다. 로마는 5진법을 사용을 했다. 십진법은 아라비아, 그죠? 인도에서 나온 것이다. 현재는 대부분 십진법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진법을 나타내는 기본수를 기수라고 하고요. 10이 기수이면 십진법이다. 2가 기수이면 이진법이다. 12진법은 안 쓰고 16진법은 쓰죠. 16진법. 16진법은 컴퓨터의 디지털 시스템에서 실제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수의 체계 공부할 때 관심 가져야 되는 것은 이진수하고 16진수예요. 나머지는 뭐 사실 그렇게 활용도는 없어요. 그런데 수의 체계를 우리가 이제 배워야 하니까 수의 체계를 배워야 하기 때문에 8진수도 배우고 이진수, 8진수, 그 다음에 16진수 이 세 가지 위주로 우리가 이제 학습을 합니다. 지수가 2인수고 0과 1 두 개로 표현한다. 이렇게 하죠. 여기서 여기 소수점을 기준으로 해서요. 소수점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1010이라고 하면 그죠? 1010은 여기 앞에 있는 10의 3승, 10의 제곱, 10의 세제곱, 10의 제곱 곱하기 10 그렇게 되는데 이건 이진수네 그죠? 2 예. 1 곱하기 왜 이렇게 하는 이진수의 표현을 이런 식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진수인데
이거 뭐 1000이라고 해놓고 100이라고 해놨네. 자, 팔진수는 0에서 7까지의 8개 수로 표현을 합니다. 이런 이진수와 팔진수와의 이 변화는 조금 편합니다. 이진수하고 팔진수, 이진수하고 심집진수 이런 것들끼리 서로 바꾸는 것은 서로 좀 편하다. 16진수는 0에서 9하고 그 다음에 알파벳 A에서 F까지의 16개의 기호로 표현을 하는 것이 16진수입니다. 그래서 이진수 4자리는 16진수 1자리입니다. 그러니까 2의 4제곱이 16이기 때문에 이것들은 이렇게 이제 서로 치환이 됩니다. 자, 그래서 10진수와 16진수와 이진수들을 이렇게 병행해서 표기한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10진수는 이제 10부터 그죠? 10, 11, 12 이런 식으로 나가죠. 근데 16진수는 A, B, C, D, E, F로 이렇게 나갑니다. 그렇게 나갔을 때 이진수는 이런 식으로 표기가 된다. 10진수에서 이진수로 변한 이것들도 뭐 다 해보셨을 거예요. 그죠? 폰트가. 자,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으로 나누어서 변화를 하고요. 정수 부분은 2로 나누고 소수 부분은 2를 곱해 나갑니다. 그래서 이 숫자가 왜 이렇게 되니까 오타가 이렇게 나 있는데 16진수 뭐 75.6875라고 하면 그죠? 이거를 정수 부분은 2로 나눠 나갑니다. 2로 나가가지고 여기 나오는 것들이 사실 여기서부터 밑에서부터 이렇게 써 올라가면 돼요. 그래서 10011011 이런 식으로 밑에서부터 이 숫자들을 나누고 앞에 정수 부분을 나눈 다음에 이게 75인 모양이죠. 이게 여기 숫자가 지금 겹쳐 있는데요. 여기 75죠. 75를 나눠 가지고 37을 하고 다시 그거를 18로 하고 여기가 75, 37, 18입니다. PT가 지금 약간 숫자가 올바르지 않아서 미안합니다. 16진수 75.6을 이진수로 변환하는 경우 그래서 소수 부분은 정확한 이진수로 변환이 안 되기 때문에 안 되는 경우가 많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6진수에서 8진수로 변환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75.6875를 했을 때 8로 정수 부분은 나눠서 여기서부터 이렇게 쭉 써가면 됩니다. 113. 113점 또 이제 곱하는 거죠. 이거는 8로 곱해가지고 뒤에 54. 그래서 10진수 75.6875는 8진수 113.54 이렇게 변환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다 해본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사실 고등학교 때 해봤던 중학교 때 해본 사람들도 있겠죠. 이게. 그리고 또 컴퓨터 수업에서 여러분들 다 해봤을 건데 자, 10진수를 16진수로 전환하는 방법도 이게 나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런 방법으로 전환을 하면 된다. 5진수 이런 거는 별로 의미 없는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의미 있게 보는 거는 10진수 우리가 사용하는 거고 실제로 디지털 시스템에서 특히 디지털 시스템 중에서 이제 CPU가 처리하는 숫자는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이 이진수와 16진수입니다. 이진수와 16진수가 실제 그 디지털 시스템
디지털 논리 회로에서 실제로 사용되고 있는 그런 숫자고, 이제 팔진수는 또 이진수와 16진수 다루다 보니까 팔진수를 언급하는 것 같은데, 하여튼 이진수하고 16진수가 디지털 논리에서는 가장 의미가 있습니다. 상호 전환하는, 그죠? 10진수에서 8진수 되는 뭐 이런 상호 변환의 예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이미 다 해본 것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해보면 된다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런 거를 뭐 우리 그 열심히 공부하고 또 우수한 우리 디스플레이 공학과 학생들에게 이런 걸 과제로 내면은 안 되겠죠.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다 할 줄 아니까 개인적으로 조금 뭐 이렇게 손목이 굳었다 머리가 굳었다 해서 혼자 연습해 보실 분들은 뭐 한번 연습을 해 보시기 바라고, 이거는 뭐 이런 식으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